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영하 12도 정도 되니까 그런데도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몇 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나왔어요. 그분들 열심히 운동하시고 파이팅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까지는 암이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다. 그 무섭다는 게 왜 무섭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찢어지고 다 병 들어서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요. 근데 암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러면 이 암이 무서우면 왜 암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암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게다가 암이 덜컥 들러붙어 버리면 이제 그때 가서 나는 잘못한 게 없네 이런저런 그냥 궁시렁 떨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안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존벌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3년도 국가암 등록 이 통계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전체 암 10가지 종류 중에 갑상선암이 1위에 남녀 통틀어서. 그 다음에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이야. 이 세 개의 암종이 공교롭게도 스트레스가 주 원인의 암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지. 스트레스의 원인은 수없이 있잖아. 남과 비교 욕심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몫이 아닌데 어떻게 좀 걷어볼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내다가 결국 내만 병들어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있잖아요. 혈액에 관련된 거. 비교, 욕심내고 불평, 불만 많으면 속 안에 적혈구의 연전 현상으로 인해서 산소가 기울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결국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다고. 자, 이 2023년도 이 발표된 자료에 보면 신규 암 환자가 28만 8,613명이에요.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2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2023년도에 28만 8,613명 신규 암 환자가 생겼어. 이걸 기상기로 두드려 봤어요. 365일로 두드려 보니까 하루에 790명씩 암 환자가 생긴 거야. 그리고 28만 8,613명 중에 65세 이상자가 14만 5,452명. 이것도 365로 두드려 보니까 하루에 398명, 약 400명씩 65세 이상자가 암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얼마나 되느냐? 약 20만 명이에요. 이거를 365로 나누니 하루에 547명씩 암으로 죽어간 거예요. 무서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자 14만 5,452명은 신규 암 환자 중에 50% 정도 되잖아요. 65세 이상이면 60세에 퇴직하고 나서 제2의 인생 이제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암이 발생한 거예요. 암이 발생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보험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약 한 3,500만 원은 들어갑니다. 부대 비용까지 하면 한 5천만 원 들어가요. 자식 새끼들 시집장가 보내라고 이런 거 저런 거 돈 해주고 병원비 5천만 원 날라가고 또 이거 아주 최소 비용이에요. 이거 플러스 좀 더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이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오면 비켜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똥배짱으로 뻗팅기다가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암 발생하면 본인만 서글픈 거잖아요. 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는 평균 생존율 73.7%라는데 이거 믿지 마세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대로라면, 현재 암 발생 추세대로라면 평생에 남자는 2명당 하나, 여자는 3명당 하나씩 암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남자는 44.6%, 뭐 한 50%고 남자는 38%.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 평균 수명 83세, 85세까지 평균적으로 그냥 85세까지 중에 암 걸리지 않고 그냥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암 발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기적이요, 기적. 여기 남자들의 전립선 암 환자가 2023년도에 22,640명이에요. 이걸 또 365로 나누니까 하루에 62명씩 전립선 암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으면 생기는 게 전립선이에요. 그럼 승질 좀 죽이고 살면 되잖아요. 암이 발생, 이거 특히 또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평상시에 이 골다공증이 별로 없어요.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립선 암 치료 도중에 그 먹는 약, 이걸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해요. 남자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조금만 엎어지도 툭 부사지고 툭 부러지고 그거 힘든 겁니다. 뼈다귀 위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5년 생존율 73.7%라고 하는데 이거는 갑상선, 유방암 이런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갑상선 100.2%, 안 죽는다는 거지. 전립선 96.9, 유방암 94.7%. 반면에 폐암 42.5, 간암 40.4, 췌장암 17%야. 반까지 하면 별로 높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존율 73.7%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왜? 폐암 같은 경우에 남자들은 전립선, 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갑상선, 폐입니다. 여자도 유방, 갑상선, 대장, 폐야. 폐암이 상위에 있어요. 그런데 폐암 사망률, 이제 5년 생존율이 42.5%밖에 안 돼. 그러면 60%는 사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암 40% 사망이잖아요. 60% 사망이고, 췌장암 17%면 83%는 5년 내에 전부 사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췌장암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내에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년 생존율에 뭐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비켜가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암 치료 중이거나 암을 완치한 유병자들 273만 2,906명. 암 유병자도 이걸 암 유병자라고 그래요. 전체 통해서 암을 경험하거나 지금 치료 중이거나 암을 완치한 암 유병자도 273만 명 중에 65세 이상이 14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 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단맛의 과식.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산성식품, 왜? 스트레스 해소된 단맛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인조당분을 많이 섭취해요. 그러면 몸속에 스트레스도 받고 인조단맛 들어오면 체액이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연전 현상이다. 적혈구가 들러붙어.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그러면 몸속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 그럼 우리 몸은 복원시켜요. 그리고 또 생기고 복원시켜. 리바운드 복원, 리바운드 복원. 거기에 이상세포, 그게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줄이고 산성식품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알칼리성 음식을 먹어서 산성도를 낮추는 거야. 그게 오시덤 치입니다. 아시겠어요? 암 진단 후에 5년을 넘기는 이런 생존 환자는 전체 암 유병자의 62%, 그러면 약 40%는 진단 후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암 발생하는 곳에 따라서도 또 생존율이 달라집니다. 여기 원발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태로 이게 발견되는 암, 그런 경우는 51.8%고 이때 생존율은 92.7% 생존율을 보여요. 5년 생존율. 그리고 발견될 때 여기 플러스 원발 플러스 원격 다른 곳까지 전이된 채로 발견되는 경우는 18.8%, 이때는 5년 생존율이 27.8%. 그러면 70%는 사망한다는 거죠. 무섭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의약품이 발달됐다. 그런데 왜 암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느냐, 발생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얘기가 엇박자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약품의 발달은 암이 발생한 후에 치료와 생존율을 얘기하는 거고, 암 환자 발생은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잘못이라 해서 암을 얼마만큼 발생했느냐 하는 암 발생과 관련된 것은 음식과 잘못된 생활습관에 있는 거예요. 어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정도에 따라서 암이 발생하는 여부를 따지는 거지, 의료기술 발달과 의약품 발달하고는 암 발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암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오로지 음식뿐입니다. 주가. 물론 운동도 예방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음식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혈액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앵겨 붙어. 그러면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 그럼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그럼 세포가 죽어. 염증이 생겨. 우리 또 몸은 백혈과 금방 또 이걸 복원시켜요. 또 생겨. 복원시켜 또 생겨. 그 이상세포가 하나씩 둘씩 쌓인 거, 그게 암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산성식품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고 산성식품 줄인다 하더라도 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산성을 줄이는 게 뭐예요? 산성을 중화시키는 게 하나는 물이야. 또 하나는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천일염이에요. 9.13, 주겸 11.04. 그 다음에 이 알칼리성 음식들, 그건 조리하지 않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생식과 생채식이에요. 싱싱한 채소, 과일, 뿌리, 근과류, 이런 음식들이에요. 그런 음식들을 먹어서 암이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고 암이 올 때 나는 비켜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갖는 거야. 정리하면 스트레스 줄이고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자 이게. 올바른 식습관이 뭐야? 알칼리성 있는 음식을 먹자. 그게 소금과 죽염,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김장김치잖아, 청국장, 된장찌개. 그런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의 체액이 7.3에서 7.45를 항상 유지하면 암이 안 생겨요.
이게 산성도 쪽으로 기울으면 암이 생겨. 그러면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소금과 함께야. 그리고 물 자주 먹고, 나이 먹어서 65세 이상 왜 암이 많이 생기느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물 부족 자체도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지조차도 몰라. 그래서 물을 1.5에서 2리터 자주 그냥 습관적으로 먹으라는 게 그 얘기요.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찝찝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스트레스, 젊은 놈들보다 나이 먹으면 스트레스 많잖아요. 왜?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산성도 쪽으로 기울여서 피가 앵겨 붙는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알칼리성이라니까. 그래서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음식, 간장, 된장, 고추장, 짜같이 절인 음식, 새우젓, 젓갈류에다가 김장김치 이런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암을 비껴간다니까. 그래야 평생 살면서 남자는 2명당 하나, 여자는 3명당 하나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적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하면 음식을 모르면 암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좋은 암을 예방하고 피해가는 그런 식습관은 알칼리성 음식 최고의 조언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고른 영양, 풍부한 식이섬유, 알칼리성 덩어리, 오행생식 하나와 그 다음에 소금이야.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간장, 된장, 고추장, 짜같이 절인 음식, 김장김치 같은 걸 자주 먹는 거야. 젓갈 자주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먹는 거야. 왜? 혈액이 잘 순환되도록. 왜? 인조 당분이 나도 모르게 먹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성화시키고 이걸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좀 기울도록 하는 거, 그 중에 중요한 게 물이에요. 이런 활용법과 예방법을 알고 wisdom, 지식, knowledge and wisdom, 지식과 지혜를 발휘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지. 덜컹 암이 발생한 후에 뭐 5년 생존율이 얼마니, 뭐 의약품이 발달해서 뭐 나는 뭐 잘 고쳐,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암이 무서운 것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암이 발생하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잖아요.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암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발생한 후에 이런저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암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세요. 그 중심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과 하나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과 소금, 물, 이 네 가지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아셨습니까? 오늘 암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가족들과 웃으면서 깔깔거리는 시간을 즐기는 이러한 노년을 보내도록 노력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화이팅!